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네 번째 거 함수의 극대와 극소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함수의 극대 극소는 극값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극값을 우리가 극대와 극소로 분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극값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거나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때 그 순간의 값을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건데,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그 순간의 값이 바로 극값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때도 마찬가지로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는 그 순간의 값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게 극값인 거예요. 이런 데가 극값인 건데, 이런 극값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극대라고 말하는 거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극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극값이에요. 왜냐하면 증가해서 감소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순간이 있으면 다 극값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극값의 정의가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증가해서 감소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의 값을 극값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미분하고 상관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다항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투 과목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는 것이고,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차 함수 같은 경우를 그냥 노멀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극값이 몇 개 만들어지죠? 4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극값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얘네 극대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극소는 2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최고로 작은 값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지 극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고로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말하는 거지 극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극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최대값과 극값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론인데,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극대가 최대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착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극대가 항상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극값의 정의랑 최대 최소의 정의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이 내용은 매우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페이지 111페이지 111페이지 1번 내용. 자, 원래 사실은 극값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극값을 지금 정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미친놈들인 거예요. 극값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극값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극값의 정의도 없이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허접한 이론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이 내용이 허접해요, 안 허접해요? 허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되어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되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는 허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극값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준 거고, 극값의 극대극소의 의미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라고 말했어요. 미분하고 상관없다 했어요.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증가에서 감소로 변하는 그 순간의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값이라고 부른다. 저거는 극대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미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극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런 부분에서는 미분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랑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서 내가 극값을 찾고 싶을 때 어떨 때 미분을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미분이 되는 식에서 미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왜 미분을 쓰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자, 증가에서 감소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 변할 때 그치? 증가에서 감소로 순간 변화율이 변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은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극대라고 부르는 거지만 보통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0이 돼서 모두 극값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 중에 극값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극값을 좀 쉽게 찾고 싶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내가 극값을 좀 쉽게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서 왼쪽의 순간 변화율과 오른쪽의 순간 변화율을 찾아도 되고 왼쪽의 평균 변화율과 오른쪽의 평균 변화율을 찾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네가 만약에 왼쪽에서 평균 변화율이 플러스고 오른쪽에서도 평균 변화율이 플러스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됐으니까 멈추긴 했지만 다시 증가했다는 거야. 멈추고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극값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지. 이해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극값을 찾을 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변화율을 따져보면 증가 감소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가 감소는 변화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를 보고 증가 감소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줬었죠, 미리. 그래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을 찾을 때 도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방정식의 해 개수를 보고 극값이 몇 개 등장 또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되면 지금 111페이지 2번 내용은 굳이 뭐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112페이지 3번 내용 선생님이 진지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순간 변화율을 보고 알겠죠? 변화율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평균 변화율이 있고 순간 변화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극값을 찾기 위해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을 조사할 때 왼쪽과 오른쪽은 평균 변화율을 따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만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증감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순간 변화율로 이해할 거야. 그러면 도함수를 보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너가 도함수야. 그러면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증가에서 감소로 변했죠. 극값인 거예요. 감소에서 증가로 변했죠. 극값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접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증가,
멈추고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극값이 아닌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인 건 맞지만 극값인 건 아닌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러분한테 질문. 증감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도함수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증감표는 실제로 평균 변화율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숫자를 대입해서 순간 변화율 도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왔는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fx의 그래프를 대형을 그릴 수도 있어야 하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찾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증감표, 책에는 증감표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증감표를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특수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들 얘기를 할 때 이해되니? 그때 우리가 조금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 다항함수는 도함수도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어쨌든 그리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을 우리가 미분해서 그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함수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증감표를 써야 하는 거지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증감표는 선생님이 다항함수 파트에서만큼은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알겠죠? 네,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필수의 이제 14번 한 문제, 필수의 이제 15번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풀이는 전부 증감표를 작성해서 그 값을 확인을 했지만 선생님은 증감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도함수를 보고 그 값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훨씬 쉽다 보니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필수예제 14번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구나. 마이너스 9x 플러스 2일 때 그 값을 조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라고. 도함수는 미분한 함수니까 당연히 3차를 미분하면 자연스럽게 2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함수의 증가함수랑 연관이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따라서 네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고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딘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0인 값이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0이니까 0이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함수의 x절편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x절편이 이 함수의 값이 0인 값인 거니까.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지? 그래서 x절편 방정식 풀듯이 0인 값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인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져보겠다.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이 존재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3이 두 분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또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거고 2차 함수니까 두 근이 있으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3이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플러스 값, 함수 값을 가지니까 얘가 0보다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가요. 증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감소. 3부터 다시 증가요. 그러면 자, 증가함표 없이 증가해서 감소로 됐으니까 극값 맞죠. 그러면 x는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되겠어요? 극소가 되겠어요? 자, 증가는 뭐냐면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감소는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극대가 되는데 극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3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인 상태에서 증가로 바뀐 거죠. 자, 감소했다가 3에서 멈추고 다시 증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는 어떻게 돼요? 극소. x는 3일 때 어떤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극값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극값이 되는 x값 찾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대값 나오는 것이고 3을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증가함표를 그리지 않고, 알겠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데서 발생을 하냐면 너네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그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일 건데 4차 함수의 도함수를 내가 그래프로 과연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수예제 15번 같은 문제들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되는 값이 존재한다면 몇 번 만나냐는 걸 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알고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 알면, 그치? 이해되니? 그거를 응용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필수예제 15번을 풀어주기 위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노멀하게, 즉 일반적인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를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는,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에요.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에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생각할 때 뭐냐면 2차 함수, 1차 함수는 극값이 없어. 2차 함수는 극값이 하나 생겨. 3차 함수는 노멀하게 그리면 극값이 두 번 생깁니다. 근데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증가하는 형태로 극값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일단 증가는 해야 돼. 근데 극값이 두 번 만들어지니까 극대 극소가 만들어져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 이게 노멀한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4차 함수를 노멀하게 그리면 극값이 몇 번 나오는 게 맞아요? 3번. 그러면 얘도 4차 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음수여도 4차. 예제 곱하면 양수 나오는 건 알지? 그래서 음수의 극한은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극값이 3개 만드는 식으로. 그래프 저런 식으로. 이거를 5차, 6차 다 응용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다항 함수는 4차까지, 방정식도 4차까지만 다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여기가 맥스인 거예요. 이렇게 극값의 개수로 그래프 개형을 일단은 알고 있어라. 왜? 다음 단원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일단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값의 개수로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다음 함수.
다항함수에서는 극값의 개수로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필수의 15번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번을 풀어볼까요? 이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5로 주어져 있죠. 극값 조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야. 도함수를 조사할 거예요. 자, 도함수 조사할 거야. 자, 도함수 조사했더니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와. 자, 네가 0보다 클 때 증가할 거고 0보다 작을 때 감소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죠? 마이너스 24. 그래, 고마워요. 자, 네 0보다 클 때 증가할 거고 0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 건 당연히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0일 때를 찾아야 되겠지. 즉, 이 순간 변화에 몇 번 0이 되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노멀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네가 x축하고 한 번 만나느냐, 네 근이 하나 있느냐, 너 근이 두 개 있느냐, 너 근이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x축이 어디인지 맞출 수 있죠. 근이 하나 있다면 이런데 x축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근이 두 개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이 세 개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노멀하게 그려놓고 3차 함수 그래프를 노멀하게 그려놓고 내가 너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 여기다 그냥 그릴 수는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쉬운 꼴이죠. 12로 다 나누고 x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로 먼저 12로 나눴다고 하고 x로 묶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이 부분 다시 알고는 있죠. 이렇게 인수분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0, 1, 마이너스 2, 3번 0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 순간 변화율이 3번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순간 변화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3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그릴 거예요. x축. 그리고 순서대로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하러 가자. 마이너스 2, 0, 1을 기준으로 확인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극값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야. 음수는 감소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값 가자 안 가자?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감소해서 증가, 즉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그럼 뭐죠? 극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0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쟤도 극값이 맞지. x는 0에서 너 극값 맞잖아. 그러면 증가 감소니까 그때네. 그러면 x는 1에서 극값 맞아요? 맞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소여야 됩니다. 이렇게 증가함표 없이 맞춰라는 얘기. 선생님이 왜 3차 함수 그래프 노멀하게 그리는 거 알려줬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다음 단원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요. 그래프 개형 매우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극값이 만약에 극값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극값이 항상 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알았지?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그려놓고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 따지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이론이 뭐냐?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도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그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수의 16번 같은 형태의 이론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필수의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주냐?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졌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야, 너 다음 함수인데 그 값은 언제 만들어져?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에서 만들어져. 따라서 f'2는 0이어야 되는 거야. x는 2에서 극대든 극소든 그 값을 가졌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그 지점에서는 0이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f'2는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극소값이라는 건 뭐야? 함수 값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쟤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2,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알려줬다는 것은 당연히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그렇지, 다항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의 17번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도함수의 그래프로 그 값을 읽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수능에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냥 보너스 문제처럼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필수의 17번은 선생님이 이미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프로 설명했기 때문에 증가함수 없이 도함수의 그래프로 극대극소 찾는 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필수의 17번 같은 형태의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값에 대해서 배운 거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극값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